자, 교재는 28페이지 제3강 과실치사상의 죄입니다. 자, 과실치사상의 죄는요, 여기 보듯이 이 과실치상죄가 있고 치사죄가 있고, 자, 치상죄는 살아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됩니다. 그러나 죽었다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침해범이며 결과범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인죄, 상해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범으로 오게 되는데, 살인죄, 상해죄는 고의범이잖아요. 차이는 주관적 요건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과실이고 결과는 똑같아요. 상해, 사망, 그렇죠? 따라서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결과범이고 침해범이다. 그 점도 살인죄, 상해죄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고의범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과실범의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시 교재를 한번 봐보시게 되면, 자, 성격에서 말씀드렸어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고 미수가 없고 결과범이다. 이런 것들, 침해범이다.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실치상죄 266조 1항인데 1항이 상해죠. 그 다음에 67조가 사망이죠. 그런데 상해의 경우에만 뭐가 있다?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펜 들으시고, 1번 판례 많이 나왔습니다. 등 뒤편으로 골프공을 보냈다. 자, 등 뒤편 동그라미 치시고, 캐디가 맞아 다쳤을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2번 판례, 중앙선에 서 있는데 갑자기 잡아 끌었다 동그라미. 그래서 사망했다고 했을 때 주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3번 판례, 임대차 관계인데요. 연탄가스를 마셔 죽을 뻔까지 했으니까 고쳐달라는 요구 미칠 것이고, 요구를 받았어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판례, 총론 교재 나오는 판례인데요. 대학교 선후배 관객끼리 술을 마셨죠. 만취된 피해자를 자취방에 눕혀놓고 나오는데 촛불을 끄지 않고 동그라미. 타 죽었다고 했을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5번 판례입니다. 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자, 동해안 해안가 부대인데요. 자, 이렇게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바다예요. 바다란 말이에요. 자, 먼 쪽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겁이 없습니다. 자, 군인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곧 전역할 병사는 이렇게 행갈에 칠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자, 이 4명의 장병이 이 말년병장을 이렇게 행갈에 치려고 하는데, 이때는 말년병장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빠지기 싫다고 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발버둥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 말년병장이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맨 밑에 있던 이 병사가 이 바위가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바위가 미끄럽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서 이 병사가 익살하게 되는데, 그때 이 나머지 행갈에 치려고 하는 나머지 병사들, 이 3명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다투어졌는데 판례가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거들이 이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고려됐다는 거죠. 그랬다 했을 때, 키워드 하나 잡아드릴게요. 행갈의 사건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죠? 마지막에 있는 진한색 글씨 검은색으로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실이 부정되는 판례. 자, 파란색을 들으시고요. 자, 뭐뭐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유독 에다 셈을 치시고, 그랬을 때 담당 교사에게는 과실이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판례, 모두 닫아놓고 셈을 치시고, 그랬을 때 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검은색으로, 자,
세 번째, 비록부터 가로 열고, 마지막에 과실이 있었다, 가로 닫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과실로 볼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임대인도 잘못이 있죠. 임대인이, 요거 밑줄 그지 마세요. 자, 임대인이, 이, 연통이음새로 시멘트 내부로 흘러들어가게 한 과실이 있긴 있었는데, 그 과실이 있긴 있었는데, 이것이 1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게 된다면, 바로 이 행위가 있고 난 그 며칠 있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는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1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인의 과실로 볼 수가 없다. 상당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피해자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3번 판례입니다. 자, 임대차 관계인데, 자, 임대차 관계를 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하고 좀 들어갈게요. 자, 임대차 법령 관계입니다. 자, 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있죠. 자, 임대인이, 자, 건물 방 하나를 임차인에게 세를 줬어요. 자, 그럼 임차인은 반대급부로서 보증금과 월세를 매달 납부해야 되겠죠. 이것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값은 이 방을 내주면서 이 방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왜?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수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목적물 이 방에 사소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임차인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전구가 나갔다. 그렇죠? 뭐 수도꼭지가 뭐 약간 비틀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모든 부담을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금이 갔다라고 했을 때는 벽지를 발라다가 또는 시멘트를 발라다가 메워야 하는 의무는 임차인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사소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적물 하자가 대규모이다. 대규모이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속에는 대규모 하자가 있을 때는 이 목적물 사용 수익할 의무를 갑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그 본연 의무를 못하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자가 대규모일 때는 그 부담을 임차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판례는 대규모 하자인 판례는 없었고 사소한 하자인 경우에만 나와요. 그래서 그 의무는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지 않았다 해서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 한번 봐볼게요. 자, 파란색을 들어보시고 보세요. 실금 형태잖아요. 세무 치시고 금이 같다. 이게 사소한 하자는 사소한 하자. 0.4cm 세모, 1.2cm 세모, 0.5cm 세모. 이것이 사소한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앞 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자, 이 3번 판례인데 3번 판례에서 요구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요구를 받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과실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아시겠어요? 요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잘 받으시고 시험은 29페이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자, 업무상 과실, 중과실 볼게요. 자, 성격 보시면 업무 잘하는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무배라고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분명히 업무상 과실이면 단순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되는데요. 자, 그 가중 처벌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말이에요. 파라가 뭐라 그럽니까? 자, 결과 발생에 대한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빨간색으로 고도의 주의 의무 부과 밑줄 그으시고 예견 가능성이 크다 밑줄 그으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검은색으로 가중처벌 밑줄 됐나요?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그 업무에 속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자, 마지막 줄 일상생활에 있어 비교하여 무거운 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도의 예견 가능성을 기대에 미치지 파란펜 드시고 미치지 못한다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무겁게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업무가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인죄 상해죄를 들고 왔다 했잖아요. 따라서 본죄는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자, 성질상 생명신체의 밑줄자
업무에 한정된다. 이런 말이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 다음 페이지 1번 보세요. 자,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파란편 들어보세요. 수리했다 세모, 임대했다 세모. 자, 임대했다 세모. 이것은 생명, 신체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업무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올라가시고. 자, 밑에 판에 나왔죠? 밑에 판을 보시면 업무라 하는 것은 자, 세 번째 줄 생명, 신체 동그라미 포함된다. 정리해 두시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업무라 하는 것은 형법상 부가치가 없는 동그라미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면허 밑줄 그시고 이것도 포함된다.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자동차 운전행위 전부 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에 포함되는 거예요. 정리해 두시고 자, 첫 번째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성. 자, 사회성.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됐어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거나 그 의사로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속성이 없는 것, 즉 호기심 밑줄 그시고 X. 이것은 호기심으로 딱 한 번 운전해 봤어요. 호기심으로 딱 한 번 운전해 본 것은 계속 반복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팔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3번 판례인데요. 옛날 판례죠. 60년대 판례인데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병이 어떤 사유로 검문소로 연행됐는데 키는 놔두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대부관인 육군 중위가 호기심 때문에 파란색으로 단 한 번 운전해 봤다는 거죠. 그쵸? 자, 이것은 끄집어내시고요. 무슨 뭐다? 호기심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은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2번 판례 볼게요. 분식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이 출입문을 열고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해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했을 때 이것이 업무상 과실일까 단순 과실일까 그런 말이 파란펜으로 출입문을 여닫는다 나가는 것은 꼭 업무자가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여닫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식당 주인이 여닫을 수 있지만 손님들도 여닫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은색으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이 된다 안 된다? 업무상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상 과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페이지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계속 반복의 의사로 정해졌다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업무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개업 전날 사고 쳤다든지 자동차를 첫 뽑았는데 운전하자마자 사고 쳤다든지 그랬을 때 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번에서 사무에서 2번 체크하세요. 자, 사무라고 하는 것은 면허가 있거나 적법한 사무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업무상 과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팔로 갑니다. 반복 계속의 의사나 사실이 있는 이상 자 파란펜 들어보시고 경험 세모 경험이 있든 없든 면허가 있든 없든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세모라는 것은 뭐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말이에요.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판례 1번 보세요. 판례 1번 보세요. 자 검은색 펜 들어보시고 자 면허에다가 두 번째 세모 치시고 돼지꼬리 자격 세모 치시고 돼지꼬리 밑에 허가 여부 세모 치시고 돼지꼬리 이런 것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됐나요? 자 빨간 펜 들어보시고 자 상사명 동그라미에 의해서 그 일을 해왔다면 이것도 업무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 허가 없이 골재 채취 작업을 했다. 허가 없이 동그라미 이 골재 채취 작업이 뭐냐면요 바닷가나 하천에서 모래나 바위, 자갈 등을 가공해서 거기다가 뭐 시멘트를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시멘트를 부어서 벽돌을 만드는 그것을 골재 채취 작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가 웅덩이를 깊게 팠는데 그 길을 건너던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 익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허가 여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3번 판례. 공휴일 야간 당직에 소장을 대리한 당직 간부 동그라미. 에게는 자, 수용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 방지할 법령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교도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 다음 자전거 동그라미. 이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만 업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업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주임을 태만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옛날 판례잖아요. 그렇죠? 이때 자전거는 여러분이 지금 등산할 때 이런 자전거가 아니고 옛날에 큰 자전거가 있어요. 성인 남자가 겨우 탈 수 있는 큰 그 자전거 있는데 그런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다치겠을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자전거 봤는데 당연히 버스 동그라미, 그쵸?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깔아버렸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전거가 인정되는 마당인데요. 경비도 인정되죠. 항상 주의를 다해야 되는데 그런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3번은 체크하세요. 3번은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제왕절개수술인데요. 제왕절개수술만 나오면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응급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게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자, 응급 제왕절개수술 할 때는 마지막 줄 미리 현백을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정리해 두시고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과다히 주사했다. 과다히 동그라미. 과실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한의사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6번 판례 금단 증상을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를 독방에 가둔 다음에 그대로 방치했다. 동그라미. 과실이 있다는 거죠. 7번 판례 오보가 잦다. 미간을 해친다는 이유로 피난고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했다. 역할을 다하지 이렇게 동그라미 치란 말이에요. 못하게 하였다. 동그라미.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8번 판례 45분이 지났다는 거죠. 즉시 수혈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설명도 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전부 다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전부 다 기출이에요. 전부 다 기출. 이 책에 빠진 판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9번 판례. 자, 간호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동그라미. 과실이 있다는 거죠. 10번 판례. 잘못 처방되었고 마지막 과실이 처방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사했다. 동그라미.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11번 판례. 자, 잘 보셔야 돼요. 제한 속도가 지금 40km죠. 근데 50km를 진행했죠.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색으로 피하지 못하고 역과했다. 동그라미.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한 속도를 10km 초과했다. 이게 이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지 못하고 역과했을 때 과실이 인정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12번도 체크하시고 12번 뒤에 좀 비교되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되는 판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도급인, 수급인, 도급관계인데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과실이 없다고 하는 판례들은 전부 다 이런 취지에서 나오는 판례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구체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려져요. 구체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구체적인 지시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면 마지막 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밑에 감리자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네요.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자, 요 14번도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화물차를 주차했잖아요. 주차했죠.
주차했다면 이것이 교통사고를 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가 되질 않아요. 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주행 중을 말해요. 주행 중. 주행 중일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차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형법이란 말이에요. 형법. 되셨나요? 자, 빨간펜 들어보시고 운반하던 중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상대가 떨어나갔을 때 이때 과실이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15번 판례. 자, 쭉 읽어보시고요. 단지 비상등만 켜놓았다. 여기 동그라미. 이 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16번에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그라미.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실이 있는 거고요. 자, 17번 판례. 정지신호 무시했네? 무시 동그라미.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18번 판례. 자,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했는데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동그라미. 이번에 과실이 있다라고 친절히 접근했네요. 자, 그 다음. 자, 피고인이 사업 당시 공사 현장 감독인이었다. 됐나요? 공사 현장 감독인 동그라미. 이었다면 마지막에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발주자 직원도 아니었고 밑줄자 검은색으로 동발주자에 의해서 현장 감독이 임명된 것도 아니었고 현장 건설 기술자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 당시 공사 현장 감독이었다면 업무자가 될 수 있다. 아니, 앞에서 봤잖아요. 이 판례 체크하시고요. 기출된 것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이거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자, 사무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면허가 있거나 적법한 면허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판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19번 판례 보시면 공사감독 현장 감독인이었다면 이 자체로만 가지고서 뭐가 될 수 있다? 업무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됐죠? 기출문제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다 바꾸셔야 돼요. 자, 과실이 부정되는 판례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들으시고. 자, 1번, 2번 아까 말씀드렸죠. 제왕절개 세모. 일때는 과실이 없다고요. 그런데 응급제왕절개일 때는 다르다니까요. 응급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고요. 정리하시고. 자, 보통 태아가 가끔씩 여기로 분만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보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과실이 부정된다고 봤고 4번은 유명한 판례죠. 부러진 메스 조각 세모 치시고 그대로 둔 채 이 부분은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그 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가 학생을 때리게 되는데 이를 구경한 놈 그리고 순수히 학생의 잘못이라고 봤어요. 교사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6번 판례입니다. 해인끼리 충돌했다. 그래서 넘어져서 머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버스 운전석이 거기까지는 얘기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과실을 부정했고 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왔다. 여기까지 어떻게 운전자가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봤고 4살 아이가 공을 주우려고 버스 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를 주우려고, 4살 아이가, 그렇죠? 이를 주우려고 뒷바퀴 세모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봤고 자, 뒤늦게 버스 뒤편에서 뒤늦게 손님이 내리라 했을 때 이것도 버스 운전석에 과실이 없다고 봤고 쓰레기 하차장에 사람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역시 운전석에 과실이 없다고 봤고 거의 비슷한 판례들 아니겠습니까?
대형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라면 뭐 긴급 피난하고 유선하죠. 과실이 없다 맞다. 됐죠? 자, 12번입니다. 12번 경감부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 5살 난 아이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쇄골이면 어딘지 아시죠? 거기에 이제 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이 잘 안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의사가 우측 쇄골화 부위 바늘로 10차례나 찔렀다라고 했을 때 과실이 없다고 봤어요. 정리해 두시고 당시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어떤 그게 뭡니까? 몇 번을 찔러야 되는지가 이게 의학계에는 나와 있지 않은가 봐요. 그랬을 때 의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10번 찔러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이때 의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냥 숙지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13번을 보시게 되면 자,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했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은 저 원장을 말합니다. 적어볼까요? 피고인이 이 초등학생 원장을 말해요. 자, 승합차 운전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 당부, 뭐뭐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원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좀 부정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자, 작업반장에게 어떻게 했나요? 현장 소장이 작업반장에게 뭐뭐 할 것을 지시했잖아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지시를 이 작업반장이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무시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지 지시한 사람, 주의를 당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실 책임이 없다고 본 거예요. 자, 15번은 많이 나왔죠? 직원 몰래 나갔다라고 했을 때 직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봤고, 자, 그 다음 완전 감금이다. 완전 감금이니까 이 병동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쵸? 환자가 이것을 뚫고 도망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환자만의 순수한 책임 전가인 것이지 그 근무자들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찜질말 사건이나 이 정신병동 사건 거의 유사하죠. 17번도 출제되었습니다. 라바콘 3개를 설치 세모, 배치 세모, 할도리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 보세요. 이 18번, 19번이 도급인데요. 이 도급일 때는 세모. 자, 밑에도 뭐뭐에게 누구에게 일임했다. 일임도 이게 도급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급을 주게 되면 뭐다? 책임도 함께 도급과 더불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그 공사를 받은 사람, 일감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이지 도급을 준 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우리 앞에서 보았을 때 앞페이지 가보세요. 여기 12번 판례 그쵸? 몇 페이지입니까? 33페이지 12번을 보시게 되면 이 구체적, 도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과실을 지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빠지고 그냥 단순히 도급이란 말만 나오면 업무상 과실이 부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1번 보시게 되면 자, 각자 역할들이 분담되어 있죠. 그렇죠? 현장 소장은 공사 감독을 전담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밑에도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DPS가 따로 있고 누구를 또 따로 두죠. 또 누구까지 또 방화대가 따로 선정하게 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는 즉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 때에는 20번의 사장 세모, 21번의 회장 세모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판례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업무상 과실을 다 봤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낙태죄를 보겠습니다. 자, 낙태죄를 보시면 자, 4가지 조문이 나오는데요. 자기 낙태죄, 동의 낙태죄, 그 다음에 업무상 동의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까지는 전부 다 결과범, 침해범 이렇게 배우는데 물론 예외는 폭행죄가 있었지만요. 낙태죄는요.
미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상적 이원범위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각사유, 그 다음에 일반적 요건, 개별적 요건을 이렇게 하나씩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와보죠. 자, 보복이 뭔가요? 보복이 태하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는 인부고요. 이 두 가지가 다 보복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 방금 정리했듯이 추상적 이원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미수가 없고 예비무가 없고. 자, 모자 복원법상을 보게 되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 요건 세 가지는 모두 다 갖춰야 돼요. 의사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됐죠? 기출문제 보시면 사실혼 배우자가 반대했을 때는 낙태할 수 없어요. 자, 개별적 요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가 다섯 번째가 그나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밑줄짝, 해할 우려 밑줄짝. 해할 우려만 있어도 낙태할 수 있어요. 왜? 추상적 위험범위이기 때문에. 자, 밑에 기출지문은 사법시험 문제인데요.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포함됩니다. 아니한다, X 하시고. 자, 이 개별적 요건에서요, 우생학적, 윤리적, 의학적 요건들은 갖춰졌는데, 무슨 요건이 없어요? 이 사회적, 경제 공공이 없어요. 따라서, 이 빈곤 파란색 밑줄 그으시고, X, 이것은 낙태 사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판례입니다. 심의해 밑줄짝, 해할 우려 밑줄짝.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빨간색으로 의사 동그라미, 의사가 판단합니다. 기출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자기 낙태죄 보죠. 자기 낙태죄 보시면 지금 주체가 누군가요? 부녀죠. 부녀가 주체. 그렇죠? 약물을 써도 되고 기타 방법을 동원해도 됩니다. 기타 방법은 뭐죠?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등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언제나 부녀는 뭐가 된다? 기타 방법을 하게 되면 언제나 뭐가 된다? 따라서 부녀는 뭐가 된다? 자기 낙태죄가 된다. 아시겠어요?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항상 자기 낙태죄의 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주체는 쉽죠. 인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신분범 이랬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혼자서 애를 뗄 수 있으니까 자기 낙태죄는 필요적 공범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고, 자, 낙태. 자, 낙태가 뭔가요? 낙태. 낙태는 한자를 읽어보시면 쉬워요. 자, 이게 떨어질 낙자입니다. 떨어질 낙자이고 태아할 때 태자이고요. 그래서 이 태아를 엄마, 산모의 신체 일부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뭐라 불러요? 낙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 보시게 되면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밑줄짝, 살해 밑줄짝 이 둘 중 안에 어느 하나를 하면 그게 낙태라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볼까요? 낙태죄 나오잖아요. 빨간색으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동그라미, 살해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낙태라고요. 낙태. 곧장 기수가 된다고요. 검은색으로 사망, 세모, 돼지꼬리. 사망했든 안 했든 간에 살아있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배출하거나 살해하면 기수라고요.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수식이. 배출하거나 살해하면 곧장 기수라고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체 밖으로 배출했는데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또다시 자 보세요. 배출하는 순간 기수라고요. 근데 다시 죽여버리네요. 그럼 뭐가 돼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두 개니까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그 판례가 밑에 판례란 말이죠. 자 보세요.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는데 자 빨간색으로 태아가 살해해서 미숙아로 출생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낙태라는 낙태. 이게 바로 배출했기 때문에 낙태죄는 기수란 말이에요. 기수. 근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염화칼륨을 주입을 했다는 거지. 이건 뭔가요? 살인죄 고의 아니에요? 이건 살인의 고의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밑줄제가 2개 걸었죠? 마지막에 뭐가 된다? 경합범이 된다. 2가지 자되니까 마지막에도 살해하는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됐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뭐 약물을 써도 되고 기구를 써도 되고 충격을 줘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옛날에 80년대에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인부가 자살을 기도하다가 실패해서 낙태했을 때에도 본죄가 된다는 학설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사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았죠?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부녀는 뭐가 된다? 자기 낙태죄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인부는 혼자 하든 의뢰하여 하든 언제나 자기 낙태죄가 된다. 이런 말이. 자, 이게 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노트에 어디 있는가 하면 노트는 몇 페이지인가요? 노트는 9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산모가 있잖아요. 의사나 간호사한테 찾아가요. 낙태하러 왔습니다. 낙태해주세요. 라고 해줬고, 결국 의사나 간호사는 낙태를 해줍니다. 물론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필리적 공범인 거예요. 이때는, 그쵸? 산모가 혼자 했다? 그러면 필리적 공범이 아니고, 단독범이고. 근데 누군가한테 찾아가면 공범이 되는 거고, 그쵸? 자, 보세요. 항상 산모는 자기 낙태죄라니까요. 의사한테 찾아가서 애 좀 떼주세요 라고 했다 하더라도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적 공범에는 총칙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낙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산모는 자기 낙태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의사는 뭐가 돼요? 의사는 조문에 나와 있죠. 의사, 한의사, 이 열거된 사람에만 주체가 인정되는 것일 때에는 이때는 의사는 업무상 동일낙태가 되는 것이고 간호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 동일낙태가 되는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안 했네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우리 앞에서 낙태를 설명드렸죠. 우리 학설과 판례는 살해하거나 배출하면 의를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우리 추상적 연모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산모가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낙태를 해줬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또 염화칼륨을 주입했다라고 해서 사망했을 때는 낙태죄 기수에다가 살인죄가 되고 죄가 2가지가 되는 것이 경합범이다.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무원 시험용이 아닌데 돌아가신 이재상 교수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 대가이신데요. 그분은 이 소수를 취하는데요. 낙태를 이렇게 봅니다.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만 낙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 정도는 침해 봅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따랐을 때에는 이 사안의 경우에서 어떻게 죄수 관계를 판단할까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낙태를 했는데 미수에 그쳤잖아요. 안 죽었으니까요. 낙태죄 미수에다가 살인고의로 염화칼륨을 주입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낙태하려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낙태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불가벌이다. 이 부분은 글입니다. 그래서 소설에 따랐을 때는 살인죄만 될 뿐이다. 는 결과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다수설 판례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그 얘기가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교재에 여기 보세요. 기출문제에서 낙태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소수설 입장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태아를 살해해야지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살해해야지만 기수가 되는 것이고 살해를 못하면 미수인데 미수죄는 처벌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이런 말이. 근데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일반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기출문제 볼 필요 없고 그냥 판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미수 부분, 고의 부분, 과실 부분 무슨 참조로 받으시고 동의낙태죄 보기 전에 업무상 동의낙태죄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의사,
가 여기 와 있잖아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여기에 열거된 사람에 제한된다고요. 됐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무면허자, 치과의사, 수의사, 간호사 여기 나오네요. 간호사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낙태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어디 들어온다고요? 간호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간호사는 쭉 올라가서 여기 동의낙태죄 269조 제2항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된 자 외의 자다 라고 해서 여기서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됐죠? 자, 이런 건 보지 마시고 공부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위법성, 법령, 긴급피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부동의 낙태죄. 그쵸? 낙태치상죄. 자, 이 부분도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낙태치상죄는 낙태를 기본범죄를 하고 그리고 중한 결과인 상해나 사망이 나왔을 때 낙태치사상죄가 되는 것인데요. 낙태는 기본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이것은요. 근데 우리가 총론 시간에 결과적 가중범을 배울 때는 기수미수 불문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렇죠? 근데 낙태죄는 미수가 없기 때문에 낙태는 기수만 말하고요. 또 낙태는 과실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만 말해요. 그래서 결국 기본범죄는 이 낙태죄의 경우에는 고의범, 기수만을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그 얘기 나오죠? 동의낙태죄 등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낙태에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죄는 낙태가 기수에 이르렀을 때만 말한다. 참고로 받으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